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돌싱 남자입니다. 돌싱남. 이분도 저 가명을 안 적어주셔가지고요. 그냥 돌싱남으로 합시다. 돌싱이 뭐 우리가 나쁘다 좋다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그냥 단어로서 돌싱남. 전 고집이 참 없는 유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이 그러고 좋을 수가 없어. 저도 제가 되게 상식적이고 보통 정상적인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일반인 아닌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나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진짜 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 안 돼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안 돼.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 같아? 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저는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마냥 치부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의 시선을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네들이 날 이렇게 본다니 기분 나쁘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친 확신은 가질 필요가 그냥 그 사람들 얘기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분 저 돌싱남이 자기는 고집이 없는 유한 사람. 근데 고집 없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집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네. 또 유한 것도 하나의 고집일 수 있고 계속 유하려고 하는. 뭐 이분은 우리가 이분을 본 적이 없기,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말에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 좀 뜯어먹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기는 참 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전 부인이 전 부인께서 엑스와이프가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되면 모르죠. 우린 자세한 사정 모르지만 애가 받을 거예요. 애가 있으면 연락을 안 할 수는 애 없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연락 주고받을 수 있죠. 전 부인이랑. 그놈의 고집 때문에 본인의 인생도 망쳤다고 지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부인이 전화 통화하거나 이러면 니놈 고집 세갖고 나도 인생 망쳤어. 그 여자분 인생까지 망쳤다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돌싱남을 비난하는 거야. 네가 고집이 세서 나도 네 덕에 나까지 조졌어. 뭐 그 얘기잖아.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좀 격하네. 그 와이 저 엑스와이프조차도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그렇답니다. 지랄을 한다니.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하면은 이 돌싱남은 그래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랄이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자, 오랜 친구 사이에서 결혼을 한 거라. 그러면은 조금 말이 좀 막가기가 쉽죠. 헤어져도 편한 느낌은 알겠지만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삽니다. 옛날에 막 그랬잖아. 친구 사이끼리 결혼하면은 저기 시부모님 댁가 야자 하다가 뭐 너는 서방 같아. 거기 말이 뭐니. 그게 뭐 편하고 그러긴 한데 느낌은 알겠지만 막 가끔가다 자기를 돌싱남 스스로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서 아이고 또 지랄이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할 말이 떨어지면 그놈의 고집 타령입니다. 둘 다 성격이 좀 이상한 건데. 그게 레퍼토리인갑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글 쓴 작성한 분도 조금 독특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일단 그렇다 치고. 나는 유한 사람인데 아이고 이 전 부인이 이렇게 지랄을 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최 사장님과 서 작가님은 필요한 고집과 쓸데없는 고집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분의 질문이에요. 고민이에요. 필요한.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게 고집이 있다면 그래도 일에 대한 고집 때문에 지금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제가 글을 읽으면 느낀 건데 글을 되게 못 써요. 술 드시고 쓰셨나?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뭐 그래서 자기가 고집 있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 밑에 보면 자격증도 있다 뭐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고집이랑 상관 있어요? 그냥 다 먹고 살라고 그냥 고집이 없으면 일 안 하고 사나? 그렇지. 고집이 없어도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돈이 있고 이러면은 뭐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와이프가 있고 이러면 먹고 사는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죠? 지금 이 돌싱남은 자기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위에는 참 고집 없는 유한 사람이라며.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에 내려가면 소주 한 잔 갑자기 딴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거 끝이야? 그리고 이제 딴소리에 같이 살던 집도 주고 나왔대. 나 줬다는 얘기입니까? 전부인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게. 주소가 없어. 이제 술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집 줬다고 폼 잡는 거야?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유하네. 집도 주고 나오고. 중이 나와야지 지금도 전화벨이 울려 이만 사연을 줄이고 이건 뭔 얘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고집이라는 거가 진짜 쓸데있는 고집과 쓸모없는 고집이 따로따로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운이 확 꺾이네 이 양반 얘기에. 이분은 약간 글도 두서없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철학적인 사고를 조금 소피스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 소피스트? 옛날에 이게 그것이 이제 종교가 옛날에는 예수도 사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옛날에 예수가 처음 나왔을 때 힘이 약하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도 2단이었어. 왜냐면 힘이 약하고 몇 명이서 이렇게 하면 그 2단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커지면서 대중화가 되는 종교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어떤 그 사람들을 한국말로 옛날에 우리는 궤변론자라 그랬어. 궤변론자 그랬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철학이 정통으로 통하고, 그렇지 못한 소리들을 좀 잡소리로 치부했죠. 그래서 조금 야매적인 성격을 갖는데, 소피스트하면 좀 야매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분은 정통 철학보다는 좀 야매 철학, 이게 조금 사이드적인 철학에 조금 심취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얘기해서 너무 발을 빼신다. 발 빼는 게 잘 몰라서. 몰라. 일어났었던 이 일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돌싱남은 이게 말이 막 섞여 있어서 정리를 끄집어내면 일단 자기는 유한 사람이야. 고집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전부인은 니 너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돌싱남은 내가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산다. 뒤죽박죽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진짜 쓸모 있는 고집과 쓸데없는 고집이 따로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A랑 B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치부하고 살고 있다고 저는 정확한 예를 들기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쓸모 있는 고집과 쓸데 있는 고집을 실제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그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내가 주식을 만약에 샀어. 이번에 막 떨어져서 사람들 다 팔고 있는데 나는 이거 가져갈 거야. 내 고집이 있어. 이게 쓸모 있는 고집인지 쓸데없는 고집인지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 고집은 쓸모없는 고집이었네. 쓸데있는 고집이었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냥 사실.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내가
고집 부려서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갔으면 쓸모 있는 고집이고 더 내려갔으면 쓸데없는 고집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쓸모 있는 고집, 이건 쓸데 있는 고집이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예, 상황에 따라서 뒤돌아보니 그렇더라 할 뿐이지. 예,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쓸데 쓸모라는 게 일종의 이제 가치 변환인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개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치에 차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쓸모라는 말인데 일단 가치로 할게. 가치가 높은 게 있고 가치가 낮은 게 있어요. 그것이 다만 수치화돼서 나타날 수 없고 정렬될 수 없다 뿐이지 나는 분명히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것이 어느 정도 99점의 삶이다라고 표시할 수 없대. 그에 가까운 삶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차하고 조금 더 막 뭐랄까 민폐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다만 표현할 수 없다 뿐이지 이렇게 쓸모 있고 쓸모 없는 것도 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 쓸모 있는 게 있고 보다 쓸모 없는 게 있고 우리가 인류가 이만큼 진행되어 오면서 그 인류에 대해서 평균을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40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쓸모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쓸모라는 것은 가치로 바로 전환시키긴 좀 그렇고 쓸모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가치의 문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무쓸모 누가 그런 얘기했지? 문학이 좋은 이유가 뭐야? 쓸모없어서야. 무쓸모 때문이다. 근데 그 무쓸모가 쓸모인데 그 무쓸모가 가치인데 그 쓸모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라고 예를 들까? 이게 하등 남한테 내가 술을 처먹는 짓거리, 하등 남한테 쓸모없는 짓거리일 확률이 이게 쓸모없는 짓거리일 수가 있죠. 근데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쓸모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면 지금 서 작가님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 이런 의식에 대한 이런 흐름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집 덕분에 먹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전 부인은 뭐라 그래? 근데 아까 고집 없다 잠깐만. 그건 잊어버립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자기는 고집을 지켜서 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쓸모 있는 고집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전 부인이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면 서 작가님 말씀대로면은 나한테는 쓸모 있는 거니까 이거는 쓸모 있는 고집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온전한 자기 자신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야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 오로지 이러자면 결혼을 안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가정을 위한 쓸모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제 결혼해놓고 조금 더 자기 것만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야 뭐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좀 무슨 홀릭이야 이거 워커홀릭 같은 거든가. 그러다 보니까 뭐 삶이 피폐해졌고 소통이 좀 더 막히고 그래서 네가 그래서 나까지 조졌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유한 사람 아니네요. 고집쟁이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소통도 안 되고 대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보니까 난 집도 네 줬잖냐라는 걸로 어떤 그거를 이렇게 치환시키려고 하는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고민에 쓸모없는 고집, 쓸데없는 고집 뭐 이런 얘기고요. 사실 솔직히 저는 이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가 그러면 네 고집 쓸데없다고 남이 얘기하면 고집을 버릴 거니? 사실 저는 이거를 고집이라고 여기 표현됐지만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뭐야?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 고집이란 말 좀 뉘앙스가 좋진 않잖아요. 그거를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이 혹은 뭐 가치나 목표나 열정이 여기에 있다. 혹은 선의까지 뭐 그것에 대한 믿음. 뭐 그런 이제 고집을 조금 더 유하게 풀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오고 그 삶에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정이 뭐 조금 더 이제 멀어지게 되고 슈머로 파탄이 나게 되고 네네. 와이프는 원망이 있는 모양이구만. 지금도 원망 듣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래서 후회합니까? 뭐 후회할 일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데 있어요. 뭐 지금 살고 있고 집도 살던 집도 주고 나와서 그래도 자기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있네. 이혼해 갖고 뭐 이거는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냥 안 맞으면 칼라 서면 되지 뭐. 그리고 좀 딴 얘기인데요. 제 친구 중에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물론 저는 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유해 보여요. 그리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냥 되게 소탈한 친구인데 걔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는 남의 말 듣는 신용만 해.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냥 뭐 조곤조곤 얘기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만히 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남이 하는 얘기를 귀만 열어놓고 있는 거야. 안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입장이나 태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남만의 네. 그렇다고 계약을 해서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이제 뭐 못하겠지만은 그걸 이렇게 사회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봐요. 물론 이건 저 사생활 얘기지만 걔도 부인이랑 그래서 많이 싸워요. 근데 그거는 부인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양비론 얘기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냥 원래 사람은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서 동업 관계 있잖아요. 좀 비유하자면 동업 관계에서 동업이 오래 가기가 생각 어렵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둘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한쪽이 혹은 양쪽에서 다 약간 그냥 어느 정도 이거 내가 뭐 그러고 말지라고 하지 않으면 오래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남들과 안 부딪히게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조금 자기 고집을 알면 안 부리면 돼요. 그게 뭐. 나는 이제 아까 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달라도 틀리고 난 틀리단 말은 이제 지금은 한국 사회가 예전에 다르다는 말을 많이 틀리다고 했는데 요새도 이제 방송 보면은 다르다고 해야 될까 틀리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이제 근데 그나마 이제 나아졌는데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이건 둘이 서로 유사한 사람이건 같은 사람은 물론 없죠. 다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유사한 사람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건 둘이 동업을 하면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끌리고 뭔가가 맞았으니까 동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문제가 생겨갖고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문제가 이렇게 다툼이나 말다툼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하고 다툼이나 말다툼이 뭐 싸움 같은 게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 사람한테 종속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킴을 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뭔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 근데 서로 균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당연히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아까 얘기 잠깐 했던 그 태도가 어떤 서로를 이해하고자 입장하고자 하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는가. 핵심은 거기에 그죠. 있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아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뭐 중세 시대 이럴 때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본에서 예수님의 뭐 성화라든지 조각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밟아라. 네가 이걸 밟으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넌 살려줄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밟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순교라는 근데 지금은 순교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이 투철하다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내 친구가 키리스탄인데 못 밟고 죽었어요. 그럼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뭔 고집을 그렇게 그게 뭐가 그게 그때만 잠깐 하고 너의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 이게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네. 문제죠. 근데 지금은 밟지 않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추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거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도 당장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는 나도 폼나게 막 거부하고 싶어. 폼나게 거부하고 싶어. 네. 난 일생이 폼인 사람이니까 네, 네. 가오 네.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네. 나는 안 밟고 그 자리에서 내 모가지를 내가 잘라버리고 이러고 싶어. 마음은 그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또 기어이 살아야 한다는 어떤 삶 지상주의자 아니에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안 뒤진다는 삶 지상주의. 나는 무조건 살아. 네. 때려 죽어도 일단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상황이 오면 삶에 대한 가치를 먼저 두고 싶네. 가치에 대한 문제는 삶에 대해서 두고 그러니까 싶네. 종교적 믿음에 대한 고집과 생존에 대한 고집이 부딪혔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건 쓸데없고 이건 쓸모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아까 잠깐 차후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차후에가 말해준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성공인가 혹은 뭐 정치적인 성숙인가 이런 문제로 그것을 말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집을 꺾였을 때 전혀 다른 삶이 열릴 거니까. 이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길이 나뉘어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쓸모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밝혀지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아니 봅니다. 그거는 제가 뭐 나중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보니 쓸모 있었다가 아니고 그때는 쓸모 없다고 했고 지금은 쓸모 있다고 하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릴 수 없어. 그냥 단지 믿음이 있을 뿐이야. 나의 믿음.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남이랑 부딪히면 그때 가서 뭐 좀 저기를 하면 되고. 예. 쓸모와 무쓸모는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 자신이 정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막 이렇게 제가 이걸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자꾸 전 부인이 전화해가지고 니놈이 고집 부려서 이렇게 짜증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 고집은 쓸데있는 고집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글은 또 더럽게 못 썼네. 이게 좀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꼭 아까 뭐 전화 왔다고 사인 끄는 거 보니까 또 술 먹다가 얼른 또 이게 성이 아니 저 40대 중반이나 되신 분이라서 우리 조금 말을 막 하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이분은 이거 고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스트레스가 좀 쌓였네. 네. 저 전 부인이 전화를 많이 고집 그러니까. 그 아까 소주 산다며. 예? 아까 소주 산다고. 제주 내려와야 소주를 사. 내려와갖고 소주 한 잔 사. 내려와갖고 소주 한 잔 사고 우리랑 화 좀 풀어. 우리 좋은 데 가자고. 산다니까 좋은 데 가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행위들 쓸데없는 고집이 있나 쓸모없는 고집이 따로 이런 행동 이런 패턴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따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이롭다 안 이롭다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 자체가. 이건 맞을까? 한마디로 내가 좀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확신범 아니에요. 뒤를 안 돌아봐. 100% 믿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네, 의심 안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틀을 끼려면 자기 부정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기본은 이거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 유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냥 다음에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냥. 뭐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려와. 소주 한잔 산다며 내려와. 그리고 우라 좀 풀어. 나는 마음에 우라가 맺힌 것 같아 지금. 이분의 고민은 이게 아니고 화가 지금 화병 생겨갖고 지금. 뭐 소주 우리 형 하면서 술 잘 마셔줄 테니까. 네. 그리고 좀 자꾸 반복되니까 짜증나서 그러는데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헤비하네요. 철학적으로.
자, 돌싱남님,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내려와서 소주나 드십시오. 내려서 소주나 사십시오. 아, 사십시오.